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의사 최명호입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살 수 없는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식습관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노후 건강을 위한 핵심 내용이니까요. 오늘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습관, 이거 정말 중요하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도 식단이 암 발생 위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게 바로 통곡 자연식물식인데요. 이게 암 예방이나 치료는 물론이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효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통곡 자연식물식이라는 게 핵심이죠. 심지어 단 3개월만 투자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가명합니다. 그럼 일단 그 통곡 자연식물식이 정확히 뭔지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여러 자료에서 계속 강조되는 개념인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가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 식물성 식품을 먹는 거죠. 아,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흰밥 말고요. 그렇죠.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같은 통곡물, 그리고 채소랑 과일도 최대한 원래 모습 그대로 먹는 거. 그럼 조리할 때는요? 양념 같은 거. 아, 조리 원칙도 중요해요. 양념이나 인공 첨가물은 진짜 최소화하고요. 재료 자체가 가진 맛, 그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먹는 것만 바꿨는데도 뭐랄까 몸에서 바로 신호가 온다고 하던데요. 자료 보니까 며칠만 해도 변화를 느낀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당히 좀 빠른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요. 예를 들면 섬유질 섭취가 확 늘어나니까 한 3일? 그 정도만 지나도 소화나 배변 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끼세요. 와, 3일 만에요?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 활력이 좀 도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한 달 아니면 서너 달 정도 꾸준히 했을 때요.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건강 수치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요. 꾸준히 하면 이제 몸속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혈당이나 혈압, 또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수치가 직접적으로요? 네, 실제로 이런 식단을 하고 나서 건강 지표가 좋아지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복용하던 약을 줄이거나 조절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와, 약을 줄일 정도면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부수적이긴 하지만 피부가 좀 맑아진다거나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효과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피부까지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하면 고질병이 아닌 이상 웬만한 질병들은 좀 호전될 수 있다. 이게 이 접근법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뭘 피해야 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좋은 음식, 권장하는 음식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권장식품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그대로예요. 통곡물, 그러니까 현미, 통밀, 귀리 같은 거요. 이게 비타민, 미네랄, 섬유진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네, 통곡물. 그리고 채소랑 과일. 이것도 가급적 가공을 적게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샐러드 같은 경우도 드레싱 없이 먹거나 아니면 들깨나 식초, 간장 아주 약간 그 정도로만요. 아, 드레싱 없이요? 그게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좀 심심할 수 있는데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하죠. 과일도 중요한데요. 갈거나 즙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생과일 그대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섬유질이나 다른 영양소 섭취에 훨씬 유리합니다. 씹어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식품들을 꼽아보자면 고구마 같은 거. 아, 고구마 좋죠. 네, 껍질째 쪄서 드시면 항암 효과 관련 연구에서 아주 좋게 나오고요. 양배추는 위보호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네, 양배추. 감자도 찐감자 좋고요. 생강, 연근, 사과, 바나나, 당근 다 좋습니다. 마늘도 빼놓을 수 없는데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으면 특정 항암 성분이 더 강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 마늘은 익혀 먹는 게 더 좋다. 흥미롭네요.
시금치 같은 건 어떤가요? 시금치도 좋은데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개별 식품의 효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먹는 거예요. 아, 다양하게. 네, 특정 음식 한두 가지만 계속 먹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커피요. 커피 자체는 신선한 원두로 설탕이나 프림 없이 드신다면, 또 카페인에 특별히 민감하지 않으신다면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 같은 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물은요? 물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아, 물. 정말 중요하죠. 하루에 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은데요. 3-2 법칙이라고 해서 식사 30분 전, 식후 20시간 후, 자기 1시간 전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3-2 법칙이요. 기억하기 좋네요. 네. 그냥 맹물 마시는 게 좀 힘드시면 감입차나 현미차 아니면 레몬 슬라이스 넣은 레몬수, 비트수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공식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다 빠져나가고 대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 이건 피하는 게 좋죠. 대표적인 게 설탕, 흰쌀,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튀김류, 특히 도넛 같은 거요. 과자, 스낵류, 이런 초가공식품들. 아, 달고 기름진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음식을 너무 태우는 조리 방식도 피해야 해요. 숯불에 직화로 굽거나 고기나 생선을 까맣게 태우면 PAH, 다왕방향족 탄화수소나 HCA,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바람 가는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탄 음식이 안 좋군요. 가공육이나 짠 음식도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죠. 일군 발암물질이요? 네. 그리고 짠 음식, 염장식품도 문제인데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는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염장고등어 같은 거 구워 드시는 경우 이런 건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국물 요리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괜찮나요? 된장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염분 함량은 신경 써라겠죠. 그리고 논란이 좀 있는 식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 네, 맞아요. 유제품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또 양식 연어도 항생제나 화학물질 우려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고요. 양식 연어요? 이것도 의외네요. 그 외에 피해야 할 걸 더 꼽자면 붉은 고기, 특히 마블링 많은 소고기 같은 동물성 지방, 대창, 막창 같은 내장류, 당연히 술, 그리고 액상 과당 들어간 음료수들, 그리고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 같은 조리기구를 너무 고온으로 가열하는 거나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마시는 것도 주의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많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오히려 잘 먹어야 한다?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치료를 잘 버텨내려면 체력이랑 면역력 유지가 최우선 과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치료가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이때는 오늘 말씀드린 통곡 자연식물식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의사 선생님 지침에 따라서 단백질을 포함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다르지 않고요. 아, 치료 중에는 오히려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요? 그때는 다시 이 식단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몸이 좀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통곡 자연식물식을 실천하는 것이 암 재발 방지에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나 간헐적 단식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것도 관련 연구가 많죠. 칼로리 섭취를 예전보다 한 40% 정도 줄이는 소식의 중요성. 유병팔 박사님 연구에서도 강조됐었고요. 또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 이게 우리 몸의 세포 자가 포식,
오토파지라고 하죠. 그걸 촉진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토파지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좀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둘 중 한 끼를 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아, 16시간 공복. 네. 근데 이것도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굶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요. 네, 당연하죠.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눴네요. 이 통곡 자연식물식의 기본 원칙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고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까지. 건강한 식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는 꾸준함, 그리고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꾸준함.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텀곡, 자연식물식, 그리고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들 잘 기억하셨다가요.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것만으로도 분명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네, 건강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통 중요하죠. 자, 그럼 다음 영상 예고해드려야죠. 다음번에는 치과 의사도 놀란 방법, 치약에 이것 섞으세요. 입냄새 끝납니다. 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것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